생명과학의 변호무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사람의 유전을 공부하기 전에 멘델의 법칙, 유전 용어에 관련된 거 간략히 봤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사람의 유전을 한번 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상염색체 유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에 좀 분류를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의 유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 상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유전되느냐,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유전되느냐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의 빈도는 뭐한다? 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곱슬머리와 생머리가 있어. 근데 곱슬머리는 남자가 더 많을까? 여자가 더 많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고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선생님 전 지구인의 전체 사람을 보게 되면 소수점까지 끝에 보게 되면 홀수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자가 좀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남자가 더 많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지금의 현재 인구는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도 하고 또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남자와 여자는 곱슬머리의 표현형의 빈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성염색체 유전이라 하는 것은 남자는 XY, 여자는 X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잖아. 그래서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의 빈도는 뭐한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생명이라면 남자가 더 많이 나와요, 여자가 더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 남자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갖고 유전을 했어.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멘델의 법칙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쌤요, 곱슬머리가 생머리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남녀의 빈도가 동일한지 어떻게 나오는지 베이비가 몇 %를 통해서 곱슬머리가 나오는지 생머리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라고 하면 그럼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저 유전 실험 할 건데요, 남자분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여자분 모셔가지고 교배 한번 하셔가지고 베이비가 누구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손이라고 하는 개체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 그치? 그리고 만약에 그럼 곱슬머리와 생머리의 머리 모양이라고 하든지 또 쌍꺼풀과 외꺼풀처럼 눈 모양에 관련된 걸 나게 한다면 둘이 독립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렇지 않고 연관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실험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9대 3대 3대 1이라는 독립의 법칙에 관련된 표현형의 비가 나오면 그래 그런가 치는데 그럼 16명의 베이비를 낳아야 되거든?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가계도 분석이라든지 통계학적이라고 보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오케이.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단일인자와 다인자. 나중에 배울 거야. 단일인자라고 하는 유전의 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거야.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우열 관계에 따라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단일인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쌍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고,
다인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다 많다. 그래서 얘는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가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지는 것을 우린 다인자. 그러니까 한 쌍이냐 여러 쌍이냐. 그러니까 하나에 의해서 한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지느냐 여러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지냐라고 해서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서 유전되느냐 아니면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나중에 X염색체 관련된 유전자를 무슨 유전이라고 하냐면 반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Y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한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자. 알겠지? 그래서 반성유전과 한성유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단일인자와 다인자 X와 Y에 관련된 걸 먼저 유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뭐 하는 거냐?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물론 다 유전이라고 하는 기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 그 중에서 뭐가? 다인자가 조금 더 중요하다. 알겠죠? 다인자 유전이 중요하다. 조금 잘 챙겨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뭐 하냐면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가계도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가계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리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먼저 이런 유전에 관련된 정의와 개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차근차근히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상염색체 유전부터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먼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인자 유전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뭐가 결정한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이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러니까 키워드가 한 쌍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그 한 쌍인데 그 한 쌍 중에서 이런 경우야.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또는 라지 B, 스몰 b처럼 한 종류, 알겠지? 한 종류를 갖고 있는 거야. 자, 한번 정의 한번 볼게. 자, 필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라지 A와 스몰 a라고 하는 한 종류 이렇게 정리하자. A에 관련된 형질을 나타내는 얘.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가 서로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단일인자 유전은 뭘 결정한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서로 상동 염색체의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엄마한테 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있는 아이가 어떠한 표현형을 결정해질까? 이런 거야. 또는 이런 상동염색체에 라지 A가 있으면 또 뭐들 써?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스몰 A가 있으면 스몰 A가 있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가 두 가지 유전자가 있을 때 한 쌍을 형성한다면 라지 스몰, 스몰이라고 하는 이런 식에 관련된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결정해. 그러면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결정하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만약에 라지 A가 스몰 A 대해서 우열 관계가 있고 라지 A가 우성이라고 한다면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결정하는 종류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즉 X축이라고 하는 거는 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변이는 표현형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표현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변이가 되는데 이런 거지. 라지 A가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다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자? 외꺼풀이라고 하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고 치면 라지 A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는 무조건 쌍꺼풀을 나타내고 라지 A와 스몰 A라고 하는 이형접합일 때, 잡종일 때 라지 A가 짱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쌍꺼풀. 그런데 스몰 AA라고 하는 것은 외꺼풀. 그러면 결국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라지 AA와 라지 스몰은 쌍꺼풀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형을 나타내고 스몰 AA라고 하는 것은 외꺼풀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표현형의 종류는 두 가지. 이렇게 각진가로 써서 표현형, 라지 A, 즉 쌍꺼풀 표현형. 그러면 또 스몰 a라고 하는 거를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라지 a라고 하는 거가 개체수도 나오고 스몰 a라고 나올 수 있는 개체수가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온다. 됐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나오는구나 라고 할 때 어쨌든 간에 우열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한 쌍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를 다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야. 왜? 라지 A와 스몰 a 사이에서 얘가 우성과 얘가 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를 때, 즉 우열관계가 없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잘 봐. 라지 AA는 라지 A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라지 A라고 하는 거의 표현형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라지 A, 스몰 a라고 한다면 얘네 둘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의 관련된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얘네들의 형질이 중간형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스몰 a라고 하는 거 자체는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보자. 만약에 얘가 붉은색을 나타나는 유전자고 스몰 a는 흰색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한다면 라지 AA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붉은색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라지와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붉은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예를 들어서 분홍색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스몰 a라고 하는 것은 얘는 흰색만 나타내게 되는구나. 따라서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때에 우열관계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 나타내는 표현형의 차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즉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AA라고 할 수 있고 라지 A, 스몰 a라고 할 수 있고 스몰 A, 스몰 a라고 하는 거에 표현형이 나타낼 수 있고 얘네들의 나타내는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괜찮니?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두 개,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우열 관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다름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이런 거는 우열 관계가 있냐 없냐에 나타나는 거지. 하지만 단일인자의 포인트는 뭐다?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다시.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쌍꺼풀이고 여기가 외꺼풀이라고 보자.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친구들 한 10대 명, 20명이 모였는데 싹 다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 혼자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이야. 그럼 어떡하지? 내가 뭔가 조금 쫄리고 뭔가가 좀 이상하고 나는 외톨인 것 같고 막 따일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러면 선생님 엄마 저도 쌍꺼풀 수술을 해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거야. 즉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외꺼풀이면 평생 나는 외꺼풀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태어나는 거는 쌍꺼풀이면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은 외꺼풀라고 해서 처음부터 결정해져. 이런 거를 우리는 불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불연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옮겨지고 전달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런 식의 관련된 것들이 우리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인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인 단일인자 유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심화 잠깐만 갈까? 별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인자 유전을 정리할 때 이런 거야. 다인자 유전을 미리 한번 얘기해 주게 되면 여러 쌍이잖아. 근데 얘네들 나타내는 표현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해진다. 즉 대문자 또는 소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진다라고 얘기를 나오거든. 그럼 잘 봐. 우열 관계가 없는 경우를 봤을 때 라지 AA라고 하는 게 있고 라지 A 스몰 A가 있고 스몰 A 스몰 A지. 그러면 대문자가 두 개고 대문자가 하나고 대문자가 없는 거 아니니? 그럼 이렇게 대문자가 있고 없고 하나 둘 빵이라고 하는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 이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 하지만 결과 봐. 조금만 보면 얘네들도 대문자 개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가 다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대문자 개수 또는 소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진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한다? 그 유전자, 두 개의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아? 이런 거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인자 유전 할 때 하자. 하지만 단일인자 유전의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거 말고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인 거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자, 요번에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인 거? 세 가지인 경우를 보자. 즉, 라지 A, 라지 B, 라지 O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가 있고 라지 B가 있으면 스몰 B가 있고 라지 O가 있으면 스몰 O가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 그냥 라지 A, 라지 B 이렇게 O라고 하는 세 가지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라지 A가 있고 라지 B가 있고 라지 O라고 하는 세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도 어떤 일이 벌어져?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했을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할 때 얘네들 사이에서 우열 관계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해지는 거거든. 됐니? 근데 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렇게 막 우열 관계가 있든 없든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와 B와 O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할 때에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라지 A가 온다면 여기도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 봐. AA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A와 O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AB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는 BB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BO도 가질 수 있고 또는 OO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ABO, RGB처럼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가 있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결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우열 관계에 따라서 표현형이 되는 것 또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지고 있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유전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 대립된 유전자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런 거를 복대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무슨 유전이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만 판단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ABO처럼 혈액형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AA와 AO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표현형은 무슨 형? A형. 그 다음에 A와 B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형? AB형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됐니? 다시 BB와 BO라고 하는 거는 무슨 형이야? B형. 그 다음에 OO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거야? O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액형과 같은 경우는 A는 B와 우열 관계가 없지만 O보다는 우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 이렇든 우열 관계가 없든 또는 이런 거는 있든지 간에 걔네들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형이 결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혈액형에 관련된 것만 예를 잠깐만 보면 X축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변이 Y축은 개체수라고 봤을 때 결국 A형이라고 하는 표현형, B라고 하는 표현형, AB 표현형, O형이라고 나타난다면
그냥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되니? 그래서 표현형이라고 하는 게 꼭 두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세 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걔는 무조건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 저는 되게 소심한 A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훌륭한 B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나는 A형인데 B형이 될 수 있니?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무슨 피를 다 속 바꿀 수는 없잖아. 그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A형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A형이면서 B형이 될 수 없고 B형이 AB형을 될 수 없는 것처럼 얘도 뭐다? 다 불연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가 두 개, A 또는 스몰 a 또는 지금처럼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라지 A, 라지 B, 라지 O 또는 R, G, B, E처럼 대문자로 한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됐니? 물론 네 가지도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뭐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슨 유전이다?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말자. 왜? 어차피 우열 관계가 다 완벽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서 일반적으로 한 쌍이냐? 한 쌍인데 두 가지가 있냐? 또 세 가지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는 단일인자 유전의 복대립 유전은 혈액형이 대표적인 겁니다.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혈액형 같은 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혈액형 문제를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혈액형을 잠깐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가계도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런 거야. 잘 봐. 첫 번째 이런 말도 있다. 4명의 식구가 있어. 4식구가 있어. 4식구가 있는데 4식구가 모두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아니요. 언니, 오빠면 5명이잖아. 나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와 동생 이렇게만 있다고 치자. 근데 4식구 모두가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모두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4명의 모두 혈액형이 다르면 경우의 수의 표현이 누구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A, B형이거나 그러면 나오는 베이비는 AB형이거나 이렇게 O형일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이거는 표현형이다 보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여기는 AO, 여기는 BO, 여기는 AB 유전자가 되고 OO라고 하는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 엄마 아빠가 AB형 또는 O형일 경우에 AB 유전자와 O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식은 AO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이렇게 BO도 나올 수 있는 경우. 알겠지? 그러니까 가끔씩 내 식구가 모두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좀 차근차근히 진행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별건 아니야. 많아. 하지만 잘 봐. 만약에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명이 A형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자식 중에 B형이 나올 수 있다. 어머, 얘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가능하지.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명이 A형이고 자식이 B형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인 AO 유전자와 여기는 BO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럴 수 있잖아.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B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A형이 나온다면 당연히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BO가 되고 여기는 AO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알겠지? 자, 세 번째 잠깐만 볼게. 이런 경우는 없어.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명이 A, B형인데 자식 중에 O형이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거 막장 드라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B형인 부모 중에 한 분 중에 O형인 자식 절대 안 되지. 왜?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A, B형이라면 A를 주거나 B를 둘 중에 하나 줘야 되잖아. 그치? 안 돼. 마찬가지로 O형인 부모 중에 한 분이 A, B형이란 자녀를 절대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앞으로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가계도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갈게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 이런 거. 오케이, 많이 나옵니다. 큰일 나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다인자 유전이 될 것 같아. 자, 다인자 유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이런 거야. 뭐가 있다?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나는데 뭐가 나온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를 통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다인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단일인자와 다인자 중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한 쌍이냐, 여러 쌍이냐.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단일인자에 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알겠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알겠죠? 받는다. 그러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여러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될 수 있는 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키, 뭐 대표적으로 피부색, 뭐 체중, 괜찮아? 그 다음에 IQ, 뭐 등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뭐야, 키 같은 것도 그렇잖아, 얘들아. 되니? 키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께서 전체 인구 중에 평균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태어날 때 나도 평균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정도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에이 나보다 자식이 더 커야지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키 성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먹으면서 더 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체중도 그렇고 IQ도 그렇고 나중에 피부색은 별도로 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봐. 다인자 유전의 키를 보게 되면 아까 단일인자 유전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러니까 170보다 안 되거나 170 이상 이렇게 나타질 수 있겠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뭐 180이다. 여기는 170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 그치?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없고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피부색은 너는 검은색, 너는 흰색 이렇게 딱 난갈래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단일인자 유전에 비유해 봤을 때 X축이 변이가 되고 Y축이라고 하는 개체수가 될 때 얘네들은 이렇게 정규 분포의 곡선을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다인자 유전의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 니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키는 얼마? 50cm, 3.3kg에 50cm로 평균 크로 나왔어. 그러다 지금도 3.3kg에 50cm는 아니잖아. 점점 생장 발육을 해서 지금의 아주 훌륭한 키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점점 저 뭐하지? 약간씩 변해가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연속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럼 불연속성이지만 얘는 연속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개념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 그지? 근데 왜 유전을 못 풀까? 그죠? 왜 못 풀까? 자,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봐봐. 다시 정리하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이 발현에 관여한다. 괜찮지? 자, 두 번째.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나타낸다. 그런 거지 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표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연속적인 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너는 이만큼 180, 너는 170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거를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형질 반응 아까 뭐라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보면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라고 하는 거에 개념을 갖고 한 거야. 하지만 이거에 관련된 문제 유형은 좀 달라. 알겠지? 좀 다르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제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피부색에 관련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야. 자,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은 라지 A, 라지 B, 라지 D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이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는 피부를 희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피부색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이런 게 있어. 라지 A와 스몰 a가 있고 라지 B와 스몰 b가 있고 라지 D와 스몰 d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쌍이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을 해지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대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은 검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문자가 없고 소문자가 많아지게 되면 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형에 관련된 좀 뭔가 조건이 존재해. 그리고 나서 문제는 A와 B와 D는 서로 뭐다?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A, B, D 세 쌍에 의해 결정이 되고 독립적이며 얘네들은 다 어디다?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나서 한번 잘 봐. 아까 얘기했던 많을수록 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거든? 자, 그런 조건에서 잘 봐. 만약에 한 아버지가 라지 싹 다 대문자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슨 색을? 완전 검은색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고 스몰은 다 소문자고 대문자가 없으니까 완전 흰색을 갖게 되는 완전 하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어머니. 그러면 A와 B와 D는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베이비를 만들 때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뭐야? EN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라고 하는 이렇게 생식세포 유전자. 그러면 여기는 스몰이니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스몰하고 스몰 B하고 스몰 D라고 하는 생식세포. 그러면 정자고 난자니까 수정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베이비는 A와 스몰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하는 이렇게 된 아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대문자가 6개요. 엄마는 대문자가 0이요. 그러면 이 베이비는 대문자가 3개니 이 대문자가 3개인 베이비는 아버지보다는 표현형이 어떠니? 조금 덜 검은색이고 엄마보다는 어떠니? 조금 더 좀 희지 않고 좀 검은색을 약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검은색과 흰색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갈색이라고 얘기해. 알겠니? 갈색이라고 얘기한다. 하여튼 그냥 그래. 그러니까 6개 빵 3개 아이고 그냥 중간색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아? 그럼 다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잘 봐봐.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만약에 아까 얘네들 중에서 A가 있고 스몰 a가 있다 있고 라지 B가 있고 스몰 b가 있고 라지 D가 있고 스몰 D가 있어. 근데 얘네들의 대립 유전자 관계가 만약에 우열 관계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 아니, 우열 관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대문자를 가지고 있으니 아마도 아버지는 뭐다? 대문자 갖고 있는 요런 식의 갖고 있는 표현력이 나타날 거야. 됐니? 또 그러면 만약에 자식을 보게 되면 자식도 똑같이 뭐야? 대문자를 갖고 있어. 소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문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도 A 언더, B 언더, D 언더처럼 ABD를 가질 거야. 그치?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피부색은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해진다. 6개 빵 3개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표현형이 다르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열 관계가 있으면 서로 표현형이 같은데 근데 얘는 대문자 6개 완전 검은 거, 흰 거 완전 흰 거. 얘는 갈색이라며. 표현형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뭐야? 말이 안 돼. 따라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A는 B는 D는 서로 우열 관계가 없구나. 알겠죠? 서로 우열 관계가 없는 거야.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서로 뭐하니? 유전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랑 서로 뭐하자? 요렇게 해서 뭐야? 자가교배는 좀 그렇고 이렇게 결혼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베이비와 그거에 관련된 배우자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만났다고 쳐. 괜찮아? 아들이면 그렇지. 며느리 이렇게. 그러면 둘이 결혼했을 때 도대체 나오는 잡종 2세대에서는 어떤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가 나올까? 이런 거가 중요한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봐. 요렇게 어차피 A, B, D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해보자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잘 봐. 잘 봐. 아까 잠깐 전날에 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독립적일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 어떻게? 8가지. 그러면 봐봐. A도 나올 수 있고 라지 B, 라지 D도 나오고 라지 A, 라지 B, 스몰 D도 나오고 쭉 해서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나와서 8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엄마 여기 있는 뭐야? 그렇지. 여기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나오고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나오면서 쭉 나오면서 스몰 A, 스몰 B, 스몰 D에서 몇 가지? 8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에 대한 정자, 요거에 관련된 난자야.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유전자가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이 나오는 유전자가 대문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해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거 8개면 전체 나오는 개체수가 몇 명 나와? 64명 나오네. 그러면 이 64명을 다 일일이 써가면서 하나씩 찾을 수가 뭐 있겠지.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렇지, 우리는 시간이 없는 애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요렇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우열관계가 없고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치?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 생식세포 한번 잠깐만 한번 써볼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 해보자. 요거에 관련된 생식세포는 라지 A, B, D, A, 라지 B, 스몰 D, A, 스몰 B, 라지 D, A, 스몰 B, 스몰 D.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스몰 A가 나올 때 라지 B 나오고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E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게 8가지라고 이게 쫙.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대문자 개수.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만들어내는 난자와 정자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생식세포의 대문자를 보면 얘는 대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얘는 2개. 요거는 2개. 요거는 1개. 요거는 2개. 요거는 하나 빵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들었을 때 생식세포가 8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냐? 잘 봐. 잠깐만, 잘 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잘 봐.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잘 봐.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얀색으로 쓴 거는 대문자 개수. 3개도 나오고 2개도 나오고 하나도 나오고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대문자 3개, 2개, 하나, 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오는 생식세포 중에서 대문자 3개인 건 전체 몇 개 있어?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대문자 2개인 건 요거니까 3개 나오고, 대문자 하나인 거는 요거니까 요거 3개 나오고, 대문자가 없는 요거를 하나 나오잖아. 그 8개. 그 다음에 얘도 하나, 셋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 라고 하게 되면 대문자가 몇 개 나오는 거야? 그래, 6개. 얘는 5개, 4개, 3개, 5개, 4개, 3개, 2개, 4개, 3개, 2개, 하나. 됐니? 그 다음에 3개, 2개, 하나, 빵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들아. 그런데 쌤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잘 봐. 이렇게 되어 있는 대문자 3가 있지. 근데 만약에 잘 봐.
A, A, B라고 하고 스몰 b, 스몰 d, 스몰 d가 나온 유전자를 가진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서로 유전자형은 다르지. 하지만 대문자의 표현형을 보면 얘는 대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얘도 대문자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얘네들은 표현형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로 얘기하는 거는 유전자형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표현형.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자. 그러면 먼저 표현형의 가지수를 보면 대문자가 6개부터 5개, 4개, 3개, 2개, 1개, 빵이니까 전체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는 거야? 7가지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만들 때 표현형이라고 하는 가지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7개가 나오는구나. 이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대문자, 엄마 아빠를 통해 대문자가 6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개 나와? 64개 중에서 6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니까 얼마? 요거 1 이렇게 하는 거야. 3, 1은 3, 3, 1은 3, 1, 1은 1 이렇게. 3, 1은 3, 3, 3은 9, 3, 3은 9, 3, 1은 3. 3, 1은 3, 3, 3은 9, 3, 3은 9, 3, 1은 3. 1, 3, 3,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색깔이 있는 숫자만 싹 다 더하면 그게 얼마 나와? 64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시 여기 봐봐. 그러면 잘 봐. 표현형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표현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이렇게 A 스몰과 B 스몰과 D 스몰이 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가지가 된다? 7가지가 된 거야. 그러면 그 7가지가 뭐냐면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해 주는 거지. 그 대문자가 뭐야? 최대 6개 나오고 5개 나오고 4개, 3개, 2개, 1개, 빵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왜? 6개부터. 자, 여기서 말하는 6개는 대문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6개는 몇 개 나와? 1개 나오잖아. 5개는 요거 나오니까 6개 나오고 4개는 요거 나오니까 얼마야? 요거 15개. 3개는 요거니까 20개 나오고 얘는 2개짜리니까 요거니까 15개. 하나는 6개. 요거 1 나오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 이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확률 구하면 어떻게? 전체 나오는 개체수가 얼마? 64분의 1, 64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들아. 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 6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처럼 나타난다는 거야. 됐니? 하나 더. 잠깐만. 미안해. 잘 봐. 그러면 이때 6개, 5개 잠깐만 봐봐. 만약에 5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 라지 이거 아니야? 그잖아. 대문자 몇 개? 5개. 오케이. 근데 만약에 라지, 스몰, 라지 어때? 얘들아. 얘도 전체 중에서 대문자가 5개고 소문자 하나. 전체 6개 중에서 대문자가 5개고 소문자 하나.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서로 표현형 어때? 그래, 5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왜? 소문자의 위치가 첫 번째가 있든 두 번째 있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든 6개 전체 자리 중에서 소문자 위치가 어디에 있든, 즉 소문자가 한 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말고 둘 다 표현형이 서로 어떻다? 같구나. 오케이. 그거를 약간의 수식으로 얘기하면 순서와 상관없이라고 얘기하면 조합을 쓸 수가 있댄다. 어렵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6자리. 그러면 6자리 중에서 요거 하나라는 의미는 6자리 중에서 대문자가 무조건 몇 개면 돼? 6개. 6개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 5개. 6자리 중에서 대문자가 4개,
6개 중에서 대문자가 3개, 6개 중에 대문자가 2개,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서 0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 나오고 6 나오고 15 나오고 20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이게 다인자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대문자 개수, 소문자 개수에서 결정되는구나. 알겠지? 자, 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자, 어이구 어렵다. 어려울 거야. 자, 우리 한번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요거 얘기할 때,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거. 다인자 유전에서 유전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가장 키워드인 거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자, 참고로 A 스몰, B 스몰, D 스몰이 있대. 됐니? 그리고 여기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유전자 여자가 있다고 쳐. 아빠와 엄마야. 그리고 A, B, D는 서로가 독립적인 거야. 그리고 A, B, D가 다 독립적인 거겠지.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것은 대문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진다. 그러면 얘들아, 아까처럼 얘는 전체가 생식세포가 8개가 나오고 얘는 어차피 다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8개 쓰고 1개 써서 나오는 다 유전자 쓰면서 대문자가 몇 개인지 다 그러지 말고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 아까 했던 거 몇 개 나온다 그랬어? 8개가 나오는데 아까 했던 걸 보게 되면 대문자가 몇 개? 대문자가 몇 개? 원래 3개짜리 나오죠. 라지. 또는 대문자 2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0짜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가 얼마야? 없잖아.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문자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베이비를 보게 되면 3개의 0이니까 대문자가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0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오는 베이비가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대문자가 3개거나 2개거나 하나거나 0이라고 하는 종류가 4종류의 표현형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유전자가 어떠한 배열인지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 표현형의 가지수를 물어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는 그냥 이렇게 생식세포 나오는 거. 그러니까 즉 생식세포를 먼저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관련된 대문자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괜찮겠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만약에 확률을 구한다. 됐니? 확률을 구할 때 요거는 전체가 하나 나오고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하나 나오잖아. 생식세포 가지수. 어차피 얘는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절대 뭐야? 1개 나오지. 얘는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얼마? 전체가 8분의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문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나오는 자식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대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그럼 여기서 대문자 3개 나오는 건 요것밖에 없잖아. 그럼 얼마? 8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의 포인트는 어떠한 배열이든 독립이든 만약에 연관이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부터 만든 거?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괜찮아? 됐니? 다시 한번 보자. 2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스몰, B 스몰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 스몰, B 스몰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고. 됐니? 그러면 AA, BB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대문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대문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해집니다라고 하면 그래 얘부터 먼저 뭐 하자?
그래, 생식세포 그려. 써봐. 라지 A,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한 거요. 그러면 대문자 두 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빵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생식세포 나올 때 대문자 개수가 두 개짜리, 하나짜리, 0짜리 나오고 얘는 어차피 열성이라고 하지 말로 없지만 얘는 한 종류가 없어 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렇게 수정하면 대문자 두 개, 대문자 하나, 대문자 0 몇 종류 나오는 거야? 세 종류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대문자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나오고 얘는 한 개 나오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 요거는 4개와 1개니까 전체 나오는 개체 수는 4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4분의 라고 하고 얘가 나오는 건 1, 요거는 2, 요거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있을 때 아빠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대문자가 몇 개요? 2개. 그러면 대문자 2개는 요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얼마 나와? 4분의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무식하게 해도 돼. 뭐 하도 되지. 시간과 여유가 많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의해서 결정해지는 거야. 됐지? 자, 하고 연습하자.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다시. 잘 봐.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다시. A 스몰, B 스몰, D 스몰이 있고 자 A 스몰, B 스몰, D 스몰이 있다고 치자. 괜찮니 얘들아? 됐지? 그러면 이렇게 이형 접합으로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지금 독립으로만 배우는 거야. 그러면 독립되어 있고 똑같이 생겨있는 유전자를 봤을 때 됐니? 이때 나올 수 있는 거 봐봐. 얘는 대문자 3개, 2개, 하나 빵 나오고 대문자 3개, 2개, 하나 빵 나오겠지. 그러면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빵 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대문자 몇 개? 6개, 5개, 4개, 3개, 2개, 하나 빵 아까 했잖아. 그래서 가지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7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아. 괜찮아? 다시. A 스몰, B 스몰 이렇게 있다고 쳐. 다시. 그러면 여기도 A 스몰, B 스몰 있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고 정자 난자가 만들어내는 대문자 개수는 2개 하나 빵이라며. 괜찮아? 2개 하나 빵이라며. 그러면 2개 하나 빵, 2개 2개니까 4개. 4개, 3개, 2개, 1개 빵. 그러니까 어떻게? 4개, 3개, 2개, 하나 빵이라고 하는 표현력이 몇 개 나오는 거야? 5개 나오는 거야. 다시 잘 봐. A 스몰과 A 스몰이 있다고 치자. 근데 A와 스몰에는 우열관계가 없대.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이렇게 나오면 A가 나오고 A 스몰 나오며 스몰 A 스몰에 나오는 거 맞아? 너무 빨랐나? 번개 같았어. 다시.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또는 스몰 A니까 하나 아니면 0, 하나 아니면 0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대문자로 결정된다면 하나, 둘, 하나, 빵, 하나, 하나, 빵, 하나, 빵은 빵. 그러니까 몇 개 나와? 2개, 1개, 빵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에 약간 규칙성이 보일 거야. 자, 봐봐. 이형 접합의 자가교배 형태에서 독립적이라면 얘네들은 A, B, D는 되니? A, B, D에 관련된 표현형은 몇 가지? 7가지. 근데 중요한 건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 6 전체 몇 자리? 6자리. 그래서 7개가 나오는 건 N 플러스 1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N은 뭐야? 여기 있는 유전자의 자릿수. 하나, 둘, 셋, 넷, 6개니까 여기 역덕하면 되잖아. 되니? 다시 얘도 보자. 2개 하나 빵 나와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몇 개 나오는 거야? 5개가 나왔어.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이형 접합의 똑같은 유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교배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나온다? 얘도 뭐라고 하는 거야? N 플러스 1. 뭐라고? N 플러스 1. 왜? 이형 접합에 나올 수 있는 자릿수가 몇 개? 4개. 그러니까 내가 4 더하기 1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도 나오는 자릿수가 얼마? 표현이 가지고 3개잖아. 얘가 3개 나왔대. 3개 나왔는데 중요한 거 어떻게 한다? 전체 자릿수 더하기 얼마? 1. 근데 자릿수가 몇 개야? 2자리. 그래서 어떻게? 2 더하기 1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들아 부탁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표현형의 가지수를 얘기할 때에는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왜냐하면 이렇게 n 플러스 1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사용하려고 한다면 조건이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 n 플러스 1은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n 플러스 1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거 뭘로 하는 거다? 생식세포를 만들고 나서 간단하게 빠르게만 이렇게 퍼네트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래야 이게 독립이 아니고 연관일 때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고 가지수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표현력에 나올 수도 구하고 확률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봐.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고 스몰 a,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됐다고 치면 되니? 이렇게 되면 얘도 2개 하나 빵 나오고 얘는 빵 나오잖아. 그럼 얘는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0 나오니까 대문자 표현형이 몇 개 나와? 3가지 나오잖아. 2개 하나 빵 나오니까. 그러면 3가지니까 어떻게? 이것도 n 플러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가 않잖아. 왜? 자리가 전체 몇 자리? 4자리잖아.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건이 뭐야? 이러한 조건일 때만 가능한 거지 다양한 유전자가 나오게 되면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먼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먼저 얘가 독립이든 연관이든지 간에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대문자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와, 되게 어렵다. 그치? 그러면 다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본만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자. 자, 오늘은 개념을 여기까지만 하고 쌤이 다음 강의 때 문제로서 풀어가는 거 몇 개를 더 보여줄 테니까 강의 올려줄게. 알겠지? 와, 오늘 1시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 알겠지? 좀 힘들었을 거야.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러한 원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만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